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 중인 이번 다보스 포럼의 핵심은 바로 세일즈 외교인데요. 윤 대통령은 자신을 대한민국 1호 투자 영업 사원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당부한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성과물로 이 풍력 터빈 세계 제조 1위 업체죠. 이 덴마크의 베스타스 3억 달러 규모의 투자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남은 윤석열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 일정에도 일상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일정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다보스 포럼에서 이 특별 연설에 나섭니다. 이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급망 강화와 청정 에너지 전환, 그리고 디지털 질서 구현 등을 강조할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신재생 에너지들 흐름도 좋은 모습입니다. 이번 취리 공대 방문 일정으로 또 이번 순방을 윤석열 대통령이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 방문 일정을 통해서 양자기술 분야 석학들과 만나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 빠르게 도는 순환매 그리고 개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 테마 잘 활용해서 투자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류허와 옐런 그리고 춘절인데요. 중국과 미국의 경제 수장 그리고 춘절에 관한 내용들 미중 관계와 시장의 포인트들 함께 짚어보면서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플로우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저희는 이제 종목 순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동에서 이제 스위스로 넘어갑니다. 오늘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주제는 류허와 앨런. 참 오랜만에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만나는 그림이고요. 거기에다가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 춘절입니다. 네. 중국 설날. 이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파드리겠습니다. 자, 플로우 3개로 나눠볼 텐데요. 자, 중국과 미국이 이제 긴장감이 완화되느냐?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될지. 그리고 다가오는 중국 춘절. 이게 다음 주죠. 네. 홍콩이랑 중국이랑 싹 다 지금 춘절 앞두고 증시도 지금 쉴 예정인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찾아봐야 될지 알아보고 전략까지 갑니다. 자, 미국과 중국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다보스 포럼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네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또 좋은 종목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또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역시나 이 미중 간의 긴장감이 약간은 좀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보게 되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이 류호 부총리, 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옐럿 장관입니다. 예, 재무장관. 사이좋게 이렇게 손을 예. 컨셉 짜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이 두 나라 간에 정말 이제 작년부터 신냉전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맞아요. 떠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좀 우려감이 좀 많이 올라왔었던 게, 전쟁이 좀 진짜 크게 번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중국은 또 대만을 향한 무력 통일 욕심이 좀 상당히 강하잖아요. 또 반도체가 거의 또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TSMC라는 예. 또 이 파운드리 쪽에 가장 큰 기업이 대만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만이 중국에 만약에 무력 통일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반도체 쪽의 공급망이 또 엄청나게 이 교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상당히 커졌었고, 머리가 아프네요. 네, 실제로 작년에 이 대만을 향한 침공 계획이 중국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다 짜여져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이미 침공을 할 것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전쟁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보통 이렇게 중국이 대만을 만약에 이제 치게 되면은 네. 미국도 참전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북한과 우리나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작년에 상당히 조금 이러한 이 전쟁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지게 되면서 양국의 긴장감이 정말 상당히 커졌었던 그러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이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갔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여겨졌었는데, 아니에요? 예, 역시나 명분 없는 전쟁이 탓이었을까요? 네. 이제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역공세를 취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인데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는 다윗이에요. 네, 그래서 네. 뭐 주변국에서 계속 막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일주일 안에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고 맞아요. 했던 게 지금 현재 거의 1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벌써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장기화되고 있고,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계속해서 좀 전쟁 중에 있는데, 네. 저는 뭐 전쟁 영상이 이제 뭐 계속해서 뉴스를 찾아보다 보면은 올라와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말
많이 끔찍한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찌됐든 빨리 끝나야 될 텐데 그러게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국의 긴장감은 어찌됐든 작년에 상당히 좀 커졌었던 상태에서 이제 중국이 어찌됐든 대만에 대한 그런 침공 계획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를 비판을 하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 왕따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이 잠시 이제 한 발을 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에 제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류오 부총리가 연설을 어제 진행을 했고요. 네. 연설을 하면서 이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 작년에 탈중국이라는 키워드가 워낙에 많이 떠올랐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유럽 기업들과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라든지 전체적인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돌아와라. 우리 중국 이제 투자할 거고 이제 이 민간 기업들 다른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많이 할 거니까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발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런 발언들을 했죠. 그쵸. 아, 돌아와라. 우리 이제 이 지원 많이 해줄 거니까 제한 많이 안 할 거니까 돌아와라. 우리 문 열 거다.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글쎄요. 아, 돌아와라. 안 돌아올.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예, 워낙에 그쵸, 또 그쵸. 신뢰하기가 예. 힘든 나라기 때문에. 맞아요. 한번 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중국에서는 완전히 좀 문을 열고 이제 올해는 경제를 살리는 쪽에 이 정책을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계속 싸우게 되고 그 다음에 경쟁을 이어나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계속해서 좀 골머리를 쏟고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뭐 경제 상황도 아직까지 위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네,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네. 어찌됐든 이 앞으로 계속해서 싸우겠죠. 그렇죠. 네, 서로 견제를 계속 할 텐데 지금 당장은 싸울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 현재 이 두 나라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닛 옐런 장관과 그 다음에 류호 부총리가 이 경제 쪽에서는 그러네요. 이제 사령탑이다라고 불리는 인물들이거든요. 어.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이제 잠시 싸우지 말자. 지금 경제 다 힘든데 우리 싸우면 안 되지 않느냐. 잠시 좀 내려놓고 이제 좀 각자의 이 자국의 경제 살리기에 좀 집중을 하자. 이러한 의도가 담긴 그런 대면 회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이게 사진에 그게 다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그쵸, 그쵸. 예. 예, 그러면서- 왜 저 두 분일까 생각했었는데. 네, 대면 회담을 하면서 뭐 어찌됐든 건설적인 대화가 됐다라고 하는데 네. 이제 경제 쪽에서는 서로 이제 이견이 없었다라고 해요. 경제가 이제 뭐 경제가 힘들고 그 다음에 경제 살려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는데 네. 이제 뭐 이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네, 네. 그 다음에 서로 뭐 경쟁을 하는 이러한 부분들, 거기는 좀- 예,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아직은, 이제 네. 뭐 크게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뭐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두 나라 간의 이 긴장에 대한 분위기는 잠시 완전히 완화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는 중국이 과연 대만을 포기할까? 지금 이 시진핑 주석의 정권 하에서는 미래잖아요. 대만에 대한 부분들, 대만 무력 통일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 싸우는 게 앞으로의 먹거리로 반도체를 서로 보고 있으니. 그렇죠. 반도체로 서로 보고 대만을 있고 계속 보겠죠. 네, 대만은 또 뭐 본인들의 나라다라고 그럼요. 이제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중국이 저는 포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긴장감들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지금은 워낙에 좀 상황이다 보니 잠시 이제 양국에서 우리 지금 잠깐 좀 화해 무드로 돌아가자라고 집안부터 생각을, 다독이고. 하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본인의 이 자국의 경제에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쓰는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잠시간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 정도까지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그래도 이러한 긴장감을 완화시켜주는 이러한 스탠스를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간은 신경을 조금 덜어놓고 이 당분간에 좀 이 신경 써야 되는 이슈들이겠죠. 오늘도 좀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네. 또 연준 인사들이 약간의 또 매파적인 발언들을 또 이어나갔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제 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 현재 이 경제 상황, 금리에 대한 부분들, FOMC 요 정도까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짧게 얘기하셨지만 사실 이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경제를 살린다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충분히 좀 그 시간이 길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 관점에서 이거를 잘 이용하셔야죠. 자, 두 번째 플로우입니다. 다가오는 중국 춘절. 이 춘절은 항상 이 뭐 폭증이 된다 뭐 이런 얘기로도 볼 수 있지만 전문가께서는 이걸 또 소비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또 연결을 해볼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어떻게 볼까요? 일단 중국 춘절이 다가오게 되면 예.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중국 대도시 쪽에서는 정점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죠. 정점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뭐 항상 강조드렸지만 중국 춘절 다가오게 되면서 또 화려하네요. 야, 이렇군요.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코로나 대확산이 일어나게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도시에서 지방 쪽으로 해가지고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네. 좀 약간 주목을 해야 될 게 대도시에는 그래도 그나마 의료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 그나마 그쵸. 예, 네, 생각을 그나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방에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표를 보게 되면은 정점이 다시 한번 올라오는 이러한 시기가 이제 1월 중순부터 말 정도까지 그럼 중국 춘절이 시작되는 그런 구간까지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아마 상대적으로 일전에 대도시에서 이 유행했던 것보다 더욱더 이 의료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지방이 이 대도시보다는 의료 인프라가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할 것이고 그래서 아마 관련주들이 한 차례 좀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결과적으로 이제 의료 인프라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정점이 좀 어느 정도 지나갔다. 중국에서 코로나 정점이 지나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하늘길은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네, 주목을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중국이 워낙에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비자를 막아놨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저는 이 중국 춘절 지나가면서 정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이제 집단 면역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 한번 하늘길을 열어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다른 나라 입장에서도 저렇게 이제 중소형 도시까지 말씀해 주셨던 거를 다 퍼지게 되면 어느 정도 열어줄 만한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또.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어쨌든 네. 중국 관광객들이 또 우리나라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여러 가지 뭐 관광 쪽이라든지 그렇겠죠. 뭐 혹은 뭐 호텔 면세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소비를 늘려 나갈 수가 있는 거니까 네네. 뭐 충분히 하늘길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정점에 대한 이야기 이 1월 지나고 나서는 그래도 꺾일 것이다. 지금 이제 중국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이제 큰 폭으로 꺾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사람이 많긴 많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마 이 조금 예측을 해보자면 예. 중국 춘절이 다가오게 되면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게 됐을 때 네. 코로나는 빠르게 확산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 지방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 유행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마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네. 보통 이제 제약주라든지 혹은 의료 인프라 쪽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종목들이 한 차례 좀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러한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결국엔 또 다시 한번 리오프닝에 대한 종목들이 또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또 그렇게 가야겠네요. 그죠. 그동안은 움직였었던 이 종목들 보게 되면 결국에는 제약주, 그 다음에 의료 인프라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살며시 차오르면서 네. 중국 대도시 정점 지나갔다고 하니까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러한 구간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슬슬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건, 차이나 모멘텀이 다시 한번 같은 구간을 반복을 할 거니까 네. 관련된 종목들을 잡을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이 중국 춘절은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이 증시가 이 설 연휴 지나고 나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그럼 그때부터 FOMC 눈치 보기 장세로 또 진입을 할 겁니다. 그렇죠, 강조드렸던데요. 그러면은 보통 FOMC 눈치 보기 장세에서는 아무래도 이 시장 자체가 탄력이 살짝 약해지기 때문에 맞아요. 순환매가 중소형 쪽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진짜 꼼꼼하죠. 딱 FOMC 바로 전까지 어떻게 하면 또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저희가 또 그 사이에 또 마이크로하게 또 한번 전략을 짜드립니다. 자, 그럼 설 이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춘절 이후, 그러니까 우리나라 설 이후에. 우리나라 설날 이후죠. 네. 그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다시 또 전략 대응인데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다음 주 수요일부터 그다음에 FOMC 결과가 나올 때까지 딱 5거래일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FOMC 눈치 보기 장세로 진입을 할 것이 네.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시장이 어느 정도 약세로 보여지고 있죠. 네.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결국에는 코스피 2,400포인트 구간에서 매물대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이 어느 정도 살짝 약해진 분위기가 FOMC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눈치 보기 장세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전혀. 왜냐하면 이 이슈가 없는 눈치 보기 장세는 저는 상당히 좀 먹거리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만약에 큰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눈치 보기 장세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네. 우리가 그 시장을 봤을 때 이 수급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큰 이슈 쪽에만 엄청나게 수급이 쏠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아마 예측을 해봤을 때 지금 이번 주까지는 전체적으로 뭐 다보스 포럼이라든지 혹은 뭐 정책 지원에 관련된 그렇죠. 종목들 네. 같이 탄력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차이나 모멘텀 쪽에 저는 상당히 좀 수급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FOMC 눈치 보기 장세까지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네. 대응하기 쉬운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한정된 섹터에서 크게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쪽 섹터에서만 그냥 우리가 놀면 되는 거거든요. 놀이터를 굳이 뭐 정글짐 갔다가 네. 뭐 그다음에 뭐 미끄럼틀 갔다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정글짐에서 계속 놀면 되는 겁니다. 충분히 재밌다는 얘기죠. 예, 충분히 재밌을 거고 예. 또 뭐 그 정글짐이 그냥 요만한 정글짐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정글짐이 될 거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놀만한 요소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번 이 FOMC 눈치 보기 장세는 어느 정도 우리가 섹터만 잘 정해서 지정을 해서 접근을 하면 충분히 수익은 잘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결과적으로 이제 FOMC 결과가 나왔을 때 FOMC 결과가 과연 이 연준 인사들이 비둘기적으로 발언을 해줄 것이냐, 매파적으로 발언을 이어나갈 것이냐. 중요하죠. 지금 비둘기적인 발언을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또 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블러드 청주조도 그렇고 감당이 안 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연준 인사들이 아니 지금 현재 이렇게 지표가 잘 나오고 있고 맞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던 고용 지표도 잘 나왔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리겠다고 그러고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연준은 그냥 이번에 이 물가 좀 안정 보이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그냥 뭐 시장 망가지든 말든 확실하게 잡고 가자. 잡고 가자. 네, 지금은 현재 시장보다는 물가 잡자. 약간 이러한 스탠스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시장이 또 잘 버텨주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건 우리가 바란 게 아닌데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아예 그냥 이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면서 물가를 좀 더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그러한 스탠스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좀 예측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렇게 가다가 또 이번 FOMC에서 그냥 베이비 스텝 진행하고 그다음에 그냥 우리 어느 정도 그래도 긴축 잡힌 것 속도 조절할 같아요. 때 된 것 같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매파적인 발언을 더 이어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을 하기에는 약간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FOMC 결과 보고 나서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FOMC 눈치 보기 장세에서는 과연 어떤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이냐 역시나 어느 정도는 현금 확보를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저도 최근에 이제 종목들을 좀 운용을 했는데 거의 현금 확보도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포트를 좀 정비해 놓은 상태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하시는군요. 네, 그러면서 FOMC 이후에 시장 방향성 보고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저는 2월 달에는 그래도 네, 굉장히 좀 접근할 만한 종목도 여전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님은 항상 그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괜히 다른 변동성이 큰 부분에 대해서 갈 필요 없이 네. 오르든 말든 우린 갈 수 있는 걸 찾았었기 때문에 그쵸, 그걸 또 그쵸. 얘기해 주시는 거죠. 오르든 말든 우리는 갈 수 있는 거 찾아서 맞아요. 접근을 하면 되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저는 2월 달에도 충분히 이 1월 달 같은 이러한 중소형주 순환매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차이나 모멘텀이라는 게 2월 달에도 저는 계속해서 적용이 될 것이라고 보고 네. 있고 지금 현재 이 대확산 그다음에 리오프닝이라는 다시 한번 이 순환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월 달에 저는 충분히 이 시장에서 먹거리가 될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는 점. 그다음에 또 3월 가게 되면은 3월에 또 이 IRA 가이던스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있군요. 네, 그래서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순환을 보고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FOMC를 미리 예측을 하기보다는 네. FOMC 결과 보고 움직이자. 다만 이제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가 그 시장에 따른 그런 전략만 잘 세세하게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FOMC 이후에 제대로 된 저는 올해 시장이 좀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번 주, 그 다음에 다음 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포트를 재정비해 내면서 수익 볼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이 아주 든든합니다. 중간에 세부적까지 다 알려주시니까 좋네요. 자, 어찌할 수 없는 거는 우선 던져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수익을 한번 챙겨보는 전략이었습니다. 김영렬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